안녕하세요. 말라83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안상진입니다. 저는 평소에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논문 쓰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더니 굉장히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써봤는데 별로야 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작성을 했던 아주 간단한 논문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You are a highly skilled academic writing assistant. Write me a brief structu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text. Use English. 이런 식으로 우선 서두를 적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적을 테니까 이거를 스트럭처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텍스트를 줍니다. 나는 교육 저널에다가 teaching tips 형태의 아티클을 적을 거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적어줘 라고 하고 이제 컨텐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적고 싶은 내용들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자, LLM의 발전으로 교육과 학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Flipped Classroom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LLM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의학과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의학 용어 및 개념을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체적인 LLM 프롬프트와 지침을 주고 조별 발표를 준비하도록 했다. 여기에 LLM을 이용한 학습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를 하고 수업 끝나고 학생들의 아웃컴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시를 통해서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적고 그 다음에 5가지 프롬프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부정행위나 지나친 의존 때문에 LLM 활용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옳은 활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앞으로 많은 교육자들이 이 예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적을지를 이렇게 쭉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GPT-4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타이틀도 뽑아주고 인트로덕션을 적어주며 Brief overview of rapid changes in education, in learn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LLMs. Brief mention of challenges.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 다음 포텐셜, LLM의 포텐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디스커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강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섹션 1, 2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ombine sections 1 and 2 into a single section. Name the section introduction 하나로 합치자 이런 말이죠. 자, 한번 합치라고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대강 제가 적고 싶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바로 적어줘 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형태에 딱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로 적혀 있는 걸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럭처 형태로 주면 이제 이거를 워드 같은 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 만드는 과정을 사실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뭘 어떻게 쓰고 싶은지는 대강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놓고 이거를 수정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편합니다. 백지를 놓고 시작하는 건 누구나 어렵죠. 그런데 고치는 건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고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줘 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이제 복붙해 가지고 내가 적당히 수정해 가지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인트로덕션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옵시디언이라는 곳에다가 스트럭처도 이제 미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적을지 이렇게 쭉 메모도 해놓고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 내가 참고할 것도 미리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이렇게 링크를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그냥 또 이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봅시다.
give me a more detailed structure. 네. 자세하게 적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뎁스 정도 더 들어간 이야기들을 적어주겠죠. 네. 자, 세 가지 내용, LLM 그리고 플립 클래스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플립 클래스룸에서 LLM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주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을 적어주면 굉장히 괜찮은 스트럭처가 나왔네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대충 한두 문장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걸 보고 이 구체적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내 언어로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걸 보고 바로 문장으로 옮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예시로 적어달라고 해봅시다. 섹션 1을 초고를 한번 적어줘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문장을 쭉 적어주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Transformation potenti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is never been more apparent than emergence of LLMs. With the origins rooted in burgeoning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LLM have rapidly developed become a potent tool, and not least which i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modern education and testament. 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다른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플립 클래스룸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적어줬죠. 그래서 이제 이 LLM이 플립 클래스룸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 이제 이 글 나머지에서 이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네,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놓고 이제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온 언어는 내 언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 바꾸고 글씨 좀 고치고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면 그건 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새로운 워드를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줄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쭉 적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중원부원이 돼도 좋고 문법 상관하지 말고 쭉 적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정도 해볼까요? 자, LLM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적고 싶었던 내용이 기존에는 static text, 이미 누군가 써놓은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dynamic text, 내가 딱 궁금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서 문서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넣고 싶었거든요. based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또 펄리싱을 한번 해볼게요. suitable for scientific journal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적은 개발자가 적은 문장을 이렇게 딱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청을 하면 네, 자, 이런 식으로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쓱 훑어보니까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굉장히 정돈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multifaceted applications 이런 표현은 제가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단 한 문단 내가 내 언어로 뭔가 적고 그 다음 이거를 이제 폴리싱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트 이렇게 생성된 우선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직접 적었던 텍스트는 이제 버전 0.1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 0.1로 우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0.2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문단 한 문단 적어가지고 폴리싱을 요청을 해서 받은 이걸 가지고 버전 2, 0.2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문장이 좀 현란한 편입니다. 이제 in this vein 이런 표현 저 사실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제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이나 아니면 뭔가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버전 0.3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뺄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완성된 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0.3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빨간 펜 칠을 하면서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편집 화면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뇌를 더 이상 안 쓰게 되거든요. 내가 방금 전에 또 썼던 거, 방금 전에 읽었던 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시스템 1이 동작을 하지 시스템 2가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해서 뭔가 글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버전 1.0으로 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걸 인쇄를 해서 빨간 펜으로 칠을 하면서 표현들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최소한 며칠 동안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읽어보면서 조금씩 고칩니다. 그리고 이걸 프린트할 때 타임즈 로만으로 하면 이게 계속 봤던 그 서체이다 보니까 열심히 안 읽게 되거든요. 이것도 내 뇌가 오토파일럿으로 그냥 쭉 생각 없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뇌를 써서 분석적으로 글을 읽게 하게 하는 요령 중 하나가 글씨체를 전체 지정을 해서 이제 글씨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글로 내 뇌가 인식을 하고 굉장히 정성 들여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LLM 툴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힘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글을 첨삭하고 글을 조리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내가 뇌를 혹사시켜서 최대한 뇌가 많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표현들도 다 정돈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완성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챗GPT에게 이 글을 비평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클루전 부분만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봅시다. You are a expert in medical education. Please read the following conclusion section I wrote and give
strict but constructive comments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적은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overall, your conclusion is well structured. 잘 적었어. 메인 포인트도 잘 말했어. 추가 코멘트는 이래. 하면서 이제 오프닝 센텐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 first sentence should be rephrased directly to state the main conclusion of your article. 아, 그렇군요. 또 student engagement, benefits of integrating LLMs are mentioned towards at the end. It may be effective to introduce these points earlier. 초반에 학생들이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옮기는 게 좋겠다. 사이테이션이 있다. 네, 사이테이션은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misuse of LLMs, potential misuse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솔루션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Specificity, the indirect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s a bit vague.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Conclusion statement, final statement might be more impactful if there were a call to action.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군요. Flow and coherence, some sentences could be rephrased or rearranged to improve the flow of the paragraph.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실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냐? 아니면 결과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반박하는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억지로라도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 챗봇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 결론 부분을 좀 다듬거나 이제 방어할 부분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고민해보면 좋을지 이런 데에도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작성하면 챗GPT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first draft 아니면 zero draft를 내가 개발자발 적은 문장 있죠? 그거를 반드시 저장을 해놔라. 저는 0.1번 버전으로 저장을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적은, 물론 이렇게 예시를 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시 문장들을 얻은 다음에 보고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이 스트럭처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챗GPT랑 협력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 스트럭처를 보고 이제 문장으로 첫 번째로 적는 것은 반드시 내 저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윤리적으로도 맞고, 이거를 첨삭을 챗GPT를 통해서 했다 하는 거랑 내가 처음부터 적은 게 아니고 챗GPT가 적어놓은 것을 내가 고쳤다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절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졌을 때 이거 제가 처음부터 적은 버전 그리고 그걸 순차적으로 쭉 수정해 나간 버전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 자기 방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적은 제로 드래프트 버전 그리고 쭉 고쳐나간 버전들을 다 저장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